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광입니다. 저도 개발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오라클 SQL을 배우기 시작했었고요. 교육도 받았고, 주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통상 이제 우리가 호지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지앱. 그래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이제 파워빌더를 개발 툴로 사용했었고, 그다음 DB를 오라클 DB를 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처음에 적용한 게 이제 개발 구매 쪽으로 이제 파워빌더 그때 94년도로 그때 이제 수행을 했었고, 아마 오라클을 93년도에 처음 접해봤는데 아마 굉장히 초기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했었고, 93년도 벌써 20년 전에 오라클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구매 쪽을 프로젝트를 했고,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P의 아밥을 코딩을 이제 그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셉도 오라클 DB를 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실제 SAP 셉이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었기 때문에 SAP의 아밥이 펑션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나이스한 그런 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그 펑션 지원해주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셉이 왜 한계가 있었냐면은 오라클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셉은 오라클 DB뿐만 아니고 뭐 DB2라든지 다른 이제 이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다 보니까 오라클의 그런 SQL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딕셔너리를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오브젝트를 또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라클하고 이제 서로 커넥션을 하기 위한 통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프로젝트 나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뭐 오라클 SAP 사이트 아니면 이제 오라클 사이트 아니면은 나름대로 또 개발했는 그런 사이트, MS SQL을 쓰는 사이트, 뭐 그 대부분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사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아닌 거는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다시 답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할 거는 뭐냐면은 DBMS의 어떤 그 DBA 역할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DBA라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설치부터 시작해서 운영, 멘테넌스,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게 이제 DBA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개발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우리가 실제 SQL이라든 발코딩, 하드코딩 아니면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업무단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DBA 역할을 하면서 이제 SQL이라든지 기본적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는 걸 맞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우리가 SQL을 써서 자바를 하든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인덱스하고 뷰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한 그런 이제 기초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이제 하게 되는 심화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노트북에 DB를 설치를 해서 진짜 우리 인덱스라든지 뷰가 얼마나 우리가 업무적으로 아니면 개발할 때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수행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킬이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뭐 저도 경험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초기에 오라클을 배웠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어떤 그런 거기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과감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인덱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덱스 만들어서.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지금은 인덱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렇게 뭐 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SQL 터미널을 열어서 날 코딩을 했었습니다. create 인덱스 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on 해서 태블명 주고, 이제 이렇게 필드명 주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를 왜 쓰느냐, 인덱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잡으면은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처리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팩터다, 요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옵티마이저라는 걸 뭐냐면요, 데이터 딕셔너리를 참조하여 주어진 SQL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및 통계 정보를 이용해 최적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SQL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SQL이 진짜 우리가 잘 만들어진 SQL이고 신텍스 에러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옵티마이저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SQL을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옵티마이저가 우리가 수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최적의 인덱스를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셀렉션 하겠느냐를 이 옵티마이저가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힌트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통상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코스트 베이스에서 DBMS가 통계 정보를 얘가 냅니다. 내가지고 가장 최적의 인덱스가 뭔지를 셀렉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모드를 뭘 쓰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DBMS에서 파라미터하고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룰 베이스로 하겠느냐, 코스트 베이스로 하겠느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바로 코스트 베이스여가지고 시스템에서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코스트 베이스의 옵티마이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셀렉션 해낼 때 과연 어떤 인덱스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져갈 거냐가 바로 이 옵티마이저가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인이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가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테이블을 모두 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 되는 데이터를 풀스케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셀렉트의 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우리가 셀렉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게 인덱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범위에 따라 오히려 부하가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구 한 5천만 명 되죠, 그죠? 그 주민번호라는 거는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천만 분이 1입니다. 굉장한 그 범위가 그냥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유니크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셀렉션이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범위라는 게 뭐냐면은 통상 보면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분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데이터를 게더링 할 때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10에서 15%입니다. 10에서 15%의 분포를 넘어갈 경우에는 20% 이상 넘어갈 때는 오히려 인덱스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번호는 5천만 분의 1입니다. 굉장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 그러면은 뭐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중성도 있겠지만 그것도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그럼 거의 확률상 반이죠, 그죠? 그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서치한다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인덱스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안 쓰는 만 못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라이 리딩을 합니다. 물론 이제 DBMS적인 측면에서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블락이라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한번 딱 인덱스를 안 쓰고 블락을 딱 가져오는 게 보통 5에서 6블락을 가져옵니다. 한번 딱 멀티 셀렉션 할 때. 그러면은 한 블락에 보통 한 10건 이상, 물론 이제 뭐 레코드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블락에. 그러면은 DB가 인덱스를 안 쓰면은 한 번에 딱 가져오는 게 한 5에서 6블락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5, 60건, 레코드가 길면은 이제 더 그렇지만 또 짧으면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딱 100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인덱스를 쓰려면 한 블락밖에 못 갖고 옵니다. 한 블락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인덱스를 쓰는 게 좋은지 안 쓰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포도가 굉장히 손익분기점 그게 잘 정리가 되는 거를 먼저 셀렉션 해와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한 개발 이 이 수행 속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속도 그러니까 어떤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당 테이블의 모든 사용 경우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소의 인덱스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존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덱스를 설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컬럼 값을 가져갑니다. 컬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SSF 쪽의 테이블에 이제 굉장히 큰 테이블이 이제 MSEG라는 테이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 자재 수불 관련된 비출고 전표, 머티리얼 트랜잭션 전표가 있습니다. MSEG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보통 클 경우에는 한 3테라 정도 되는 테이블 하나가 3테라 정도 되는 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덱스를 막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의 로드가 상당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DB를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인덱스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원래는 이 인덱스를 찾아서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누군가가 만든 인덱스에 가지고 완전히 속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DBA가 되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인덱스를 만들어도 되느냐, 문제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기 업무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인덱스를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행이 딱 걸려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운영할 때도 이제 시스템 운영할 때도 개발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니까 막 인덱스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고려를 다 해가지고 테이블에 최소의 인덱스가 구성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 테이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인덱스를 만들 때 본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DB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테이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통상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테이블 건수가 많을 경우 얘기합니다. 몇백만 건 이렇게 다른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만들 때는 DBA한테 요청하면은 DBA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드를 통상 아카이브 모드 아십니까? 아카이브 모드? 아카이브 모드가 뭐냐면은 DB라는 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카이브 모드를 다 만들어 놓으면은 로그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DB가 깨지게 되면은 그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덱스라는 게 이거를 만들게 되면 아카이브 모드를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특히 대량의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A한테 요청을 하면은 DBA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노 아카이브 모드를 만들어 놓고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또 기본적으로 소팅을 하거든요. 순서를 딱 정합니다. 소팅을 하기 때문에 그 오라클의 테이블 스페이스 중에 그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소팅을 하면서 인덱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만들 때도 어떤 그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를 쓰라라고 다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짜 뭐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인덱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내가 이런 인덱스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만들어 달라고 DB한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로 셋 쪽 데이터 큰 볼륨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덱스를 만들 때 통상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셋 쪽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모듈로서 들어가서 셋 테이블을 이용하면서 셋 화면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셋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가 돼야 되거든요. 인덱스를 그냥 오라클 베이스에서 그냥 만들어버리면은 셋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도 셋 쪽에 들어가서 인덱스를 만들어줘야 셋에는 또 나름대로 데이터 딕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가 있다라는 걸 해서 이제 얘가 수행에 가이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를 혹시 옵티마이저 이해하셨습니까? 옵티마이저 얘기 옵티마이저 중요한 건데 옵티마이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SQL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SQL물을 해석을 해서 얘가 가장 최적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어떤 인덱스를 써라. 어떤 인덱스를 쓰면은 가장 최적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죠, 그죠? DBMS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엔진? OS? 예, DBMS의 엔진에 존재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SQL문을 다 짰을 때 이 SQL문이 풀스캔을 하는 게 오히려 결과를 빨리 낼 거냐 아니면 인덱스를 활용해가지고 그 인덱스에 걸려있는 값을 활용해서 결과를 뿌려주는 게 좋은 거냐 그거를 바로 처리해주는 게 옵티마이저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실제 화면을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인덱스 구조를 보시는데 여기 SQL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해요. 이 SQL물을 딱 보고 웨어 조건에 EMP-NO가 7800분보다 큰 거를 다 셀렉션 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옵티마이저가 이걸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EMP-NO라는 게 인덱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EMP-NO라는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인덱스 키로 테이블의 컬럼 값을 가지고 있어, 인덱스가. 이게 바로 EMP-NO 4번이지 않습니까? 여기 4번 정보가 쫙 들어가 있어요. 소팅이 되어 있어요. 4번 정보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게 실제 테이블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 값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번도 들어가 있고, 이름도 들어가 있고, 직급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옵티마이저가 딱 판단합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스캔해서 데이터를 뿌려줘라.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덱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7,800번보다 큰 거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인덱스를 딱 스캔합니다. 차차차차 스캔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건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건이 있는데 실제 사원 번호만 셀렉션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인덱스 정보만 사원 번호만 가져오라 그러면은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사원 번호뿐만 아니고 이름하고 잡을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테이블을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요거 로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로 아이디. 이게 20자리거든요. 20자리에서 로 아이디라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가 그 아이디 번호를 요 로마다 요 로마다 다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찾아가는 거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소프트된 결과를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인덱스 키와 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인덱스 구조.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 이게 사원 번호가 한 20만 명 됩니다. 사원이. 그러면은 사원 번호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만드는. 데이터 볼륨이 크면 클수록 테이블에 볼륨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인덱스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원 테이블에 인덱스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요 테이블에 요 놈을 인덱스를 만든 게 바로 요건데 그때 구조가 이렇게 인덱스 키와 로 아이디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인덱스를 설정을 하면 그 사원하고 그 키가 조회를 할 때마다 요 인덱스를 만들 때 네. 크리에이트 인덱스 할 때 요거는 실제 프라이머리 키로 잡혀 있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가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키 값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원 번호라는 걸 유익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중복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원 번호를 만들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테이블이에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든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들어간 테이블. 사원번호뿐만 아니고 이름도 들어가 있고, 직급도 들어가 있고, 부서도 들어가 있고, 뭐 전화번호, 뭐 쭉 들어가 있겠죠. 입사일자, 뭐쭉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런 정보들이. 이거 테이블이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아까 같이 빨리 셀렉션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셀렉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물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그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네. 더합니다. 이거 더하게 되면 이거 더합니다. 그래서 셀렉터 말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게 되면은 인덱스에 걸려있는, 만약에 걸려있다 그러면 여기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막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만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건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게 인덱스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 같은 경우에 MRP를 딱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를 예약을 해요. 현 재고를 보고 그러면서 얘가 구매 요청이 나가겠느냐 아니면 기존 자재를 오랜도 재고가 있으면은 레저베이션 걸 거냐 그러면 데이터 한 번에 쫙 들어갔다가 또 한 번에 또 매치엔지 그래가지고 또 너무 어렵나? 돌리면 업데이트가 또 쫙 치집니다. 딜리트 치면서. 그 업데이트 딜리트. 그래서 이 MSEG라는 테이블 자체가 엄청 크면서도 인덱스 기본적으로 셀에서 만드는 인덱스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로우 아이디가 저게 실제 물리적으로 우측에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잖아요. 위치. 예. 그죠? 예. 실제 저거를 세팅하는 이유는 저 20자리 키를 가지고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의 위치를 찾는 거지. 예, 포인트를 딱 하고 네, 있습니다. 포인트를 예. 저게 저 포인트를 찾는 그 실제로는 속안에서는 조선으로 연결이 돼요. 실제 이 로 아이디로 찾아요. 얘도 로 아이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로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처음에 우리가 그 초기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렇죠, 그죠? 근데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요. 그게 다 이제 인덱스를 안 그렸기 때문에 풀스케일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이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덱스는 테이블의 로와 하나씩 대응하는 별도의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로 이게 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컬럼 인덱스를 생성시킨 컬럼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주소, 로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소팅이 된 거예요. 소팅. 소팅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팁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소팅이 들어가요.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그래서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가 작다. 그러면은 소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DBA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만으로도 60% 이상의 액세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할 때 통상 보면 어플리케이션 튜닝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인덱스 튜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 튜닝도 하지만 인덱스 튜닝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우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것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테이블을 쓰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면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통상 코딩을 많이 할 때 보면은 이 웨어 조건에 이렇게 펑션 같은 거 이렇게 막 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subtract는 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잡의 첫째부터 넷째 자리를 잘라서 이게 세일인지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잡에 대해서 뭔가 이미 웨어절에서 변형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는 잡이 인덱스가 걸려 있어도 인식을 못 합니다. 코딩할 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like라는 쓰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잡은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인덱스를 찾아서 옵티마이저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이 인덱스를 써서 디스플레이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웨어 조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컬럼 값에 대해서 이 필드 값 이거에 대해서 변형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코딩할 때 주의하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코딩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요거는 좀 가려서 퀴즈를 내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선물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퀴즈 내면서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 셀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 곱하기 11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이 연봉을 지금 하는 거예요. 3,500만 원 되는 직원을 다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곱하기 해버리면은 이게 인덱스 못 쓰겠죠, 그죠? 그죠? 이 변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일자를 요 날인데 투 캐릭터로 요게 지금 그러면은 얘가 뭐 데이트라든지 뭐 그런 걸로 타입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투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요거는 탭을 만들 때 얘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 타입으로. 근데 투 캐릭터로 해가지고 변형시키면은 인덱스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라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인덱스를 쓰면 좋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죠? 분포도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 분포도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스테이터스가 90인 게 전체 20%를 넘게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손익분기점을 보면 10에서 15%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인덱스를 쓰면 굉장히 효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오히려 풀스캔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게 왜 그렇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DBMS는 데이터를 게더링할 때 멀티블락 단위로 가져옵니다. 한 번에 100건, 뭐 200건을 팍팍 땡길 수가 있어요. 그 블락 사이즈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탭을 만들면서. 탭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각종 탭을 만들 때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블락을 얼마나 가져가고 우리가 한 번에 가져갈 때 어떻게 가고 이게 업데이트를 많이 하느냐 셀렉션을 많이 하느냐 인서트를 많이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달리는 테이블 옵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다 디폴트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DB를 잘 듣다 보면은 이게 DB도 셀렉트를 많이 하느냐 우리가 기준 정보로 관리가 되면서 머티리얼 마스터나 벤더 마스터 같이 기준 정보로 관리되는 거는 주로 뭡니까? 셀렉션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이런 거는 탭을 만들 때 그 밑에 옵션들을 보면은 얘는 셀렉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으로 우리가 딱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티리얼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머티리얼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스테이터스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업데이터 잘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20% 넘는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얘는 인덱스를 안 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알트림으로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덱스가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죠, 제가? 왜 그렇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DBMS는 멀티블락을 합니다. 멀티블락. 한 번에 탁 가져온다 이거죠. 한 번에 탁 가져올 수가 있는데 100건, 200건 한 번 딱 가져올 수 있는데 10건만 딱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손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를 쓰면 한 블락밖에 못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면은 고객 넘버 그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테이터스가 90%에서 분포가 됐습니다. 근데 옵티마이저가 다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할 때 두 개의 인덱스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서로 머지합니다. 인덱스 두 개 다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옵티마이저 판단할 때는 두 개 다 찾아요. 이게 옵티마이저도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룰 베이스 모드로 되어 있으면 두 개를 다 찾게 되어 있어요. 코스트 베이스는 통계에 가지고 얘가 통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두 개를 다 할 거냐 아니면 한 개를 할 거냐. 코스트 베이스. 근데 룰 베이스가 되면 두 개를 다 해서 머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옵티마이저 모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터스가 90인 거는 분포도가 20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얘만 쓰라 이거죠. 커스터머 넘버만 인덱스를 쓰고 얘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알트림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오른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커스터머 넘버만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고 얘만 로 아이디를 통해서 스테이터스 테이블을 쭉 찾게 됩니다. 찾고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90인 동안 탁탁탁 튕겨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분포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변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빠른 수행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을 많이 쓰죠, 조인. 조인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퀄이죠, 그죠? 오다 넘버입니다, 오다 넘버. 이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크. 얘는 이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이퀄이면은 굉장히 항상 같은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퀄이니까. 라이크는 뭡니까? 레인지죠, 레인지. 2006년 2월 달 것만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2002년 2월 달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레인지를 다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딱 판단할 때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좋고 이게 나쁘다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인덱스를 얘를 타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얘도 이퀄이지 않습니까? 얘를 가져오는 게 더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되겠죠. 얘는 바로 1, 2, 3, 4, 5, 6이라는 부서를 가져오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딱 데이터를 딱 확인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부서가 대부분 넘버가 1, 2, 3, 4, 5예요. 1, 2, 3, 4, 5.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200명 됩니다. 근데 100명이 외주예요, 외주. 외주. 이게 외주예요, 외주. 근데 1, 2, 3, 4, 5, 200명이 100명이 외주면은 50% 아닙니까, 50%. 인덱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알트림으로 그냥 걸어버린 겁니다. 분포도가 떨어지는 거는 차라리 인덱스를 안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오다 번호입니다. 탭을 오다 1T, 오다 2T가 있는데 같은 오다 번호인데 탭을 만들다 보니까 이 X의 이 오다는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Y의 오다는 문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 때 잘못 우리가 서로 만들었는데 뭔가 타입을 다르게 해서 오다 넘버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DBMS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DBM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숫자로 보라. 그럼 이게 변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변형이 돼버리면은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안 걸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문자 타입을 만들고 하나는 숫자 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덱스가 안 걸립니다. 만들어도. 그러니까 항상 테이블 설계할 때 반드시 통일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서로 다른 타입은 조인을 걸어도 인덱스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BM에서 판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인데 사원번호가 1, 2, 3, 4가 아닌 거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인덱스를 못 씁니다. 인덱스를. 왜냐하면 얘가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참조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형으로는 코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하느냐? 바로 not exis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서브쿼리 형식으로 이렇게 not exist. 그럼 인덱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힌트. 혹시 힌트 들어보셨습니까? 힌트? 힌트 많이 씁니까? 안 써요? 힌트라는 건 뭐냐면은 옵티마이즈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인덱스를 쓰게끔 이렇게 코딩할 때 박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물론 옵티마이즈가 판단해서 우리가 오다 데이터라는 1월부터 1일 31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쓰지만 실제 옵티마이즈가 판단할 때는 얘를 안 쓰고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라, 이걸 반드시 이걸 쓰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인덱스를 이걸 쓰라라고 바로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퀘어를 항상 여기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액세스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를 뿌려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자동 조작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옵티마이즈, 요거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옵티마이즈가 이렇게 인식하라라고 아예 그냥 코딩한테 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옵티마이즈는 힌트가 이걸 체크를 해서 요 인덱스를 써서 우리가 결과치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옵티마이저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옵티마이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나는 이 인덱스를 그냥 강제적으로 쓸게 하고 박아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쓸지 이걸 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행 계획 그 플랜을 안 해보는 이상. 근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이걸 쓰라라고 박아 넣어버리면은 얘를 먼저 쓰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셀렉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이렇게 날 코딩해서 박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덱스를 뭐 날려버린다든지 뭐 사라져버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걸어놔도 얘는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덱스 이름을 뭐 ORD 언더바 데이트라고 우리 만들었는데 뭐 ORD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일이 그 인덱스를 새로 요 네임에 맞게끔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셀렉터문을 일일이 찾아서 다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항상 뭔가 규칙과 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관리가 돼야 된다. 보시면 힌트 많이 씁니다. 그럼 인덱스 머지인데요. 두 개의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 1과 컬럼 2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저에서 판단할 때는 머지를 합니다. 머지를. 그래서 또 머지도 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요 컬럼 1과 컬럼 2가 인덱스가 딱 걸리면은 포인터가 동시에 갑니다. 딱 갑니다. 이거. 가는데 로 아이디가 빠른 것부터 먼저 스캔을 합니다. 요는 26이지 않습니까? 얘는 7이지 않습니까? 로 아이디가 빠른 것부터 먼저 스캔을 하게 돼 있어요. 룰 베이스에서. 그럼 얘가 스캔 쭉 합니다. 스캔 쭉 해서 1, 2, 3에 얘도 같은 로 아이디를 딱 찾습니다. 얘가 스캔을 하고 딱 찾습니다. 그럼 얘가 스캔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32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토큰이 넘어가요. 얘가 스캔합니다. 왜냐면은 67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한테도 넘어가요. 이렇게 머지 왔다 갔다 거립니다. 토큰. 그래서 얘가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67 여기 67 그리고 ABC만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죠? 얘는 1, 2, 3만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값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왜 이걸 먼저 읽었다고 했죠? 로 아이디가 7번이고 얘는 26번이지 않습니까? 빠른 것부터 먼저 읽습니다. 스캔하고 그 다음에 얘가 32를 찾았습니다. 얘도 32 갖고 있죠. 그죠? 그럼 얘한테 토큰 넘겨줘요. 그럼 얘가 다시 스캔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67을 찾습니다. 67을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아이드를 쫓아내는 32번 로아이드 얘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싹 셀렉션.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있잖아요. 얘는 분포도가 좋죠. 전체 건수에서 A, B, C, D가 4건이지 않습니까? 전체 건수에서. 근데 얘는 1, 2, 3입니다. 대부분 1, 2, 3이죠. 그럼 얘를 인덱스를 거는 게 좋겠습니까? 안 거는 게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거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보면은 얘는 로가 4건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같이 훨씬 많았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안 타는 게 낫다 이거. 4건 해서 바로 4건을 가져온 다음에 테이블에 들어가서 4건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외워 조건에 컬럼 1, 2, 3이 체크해서 그냥 얘는 아웃시키면 돼요. 2건만 다 가져오면 되죠. 이거를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변형을 가야겠습니다. 변형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인덱스를 하나만 거기 컬럼값 하나만 딱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콘캐트네이트 그래가지고 결합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개 컬럼을 합쳐서 이렇게 결합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포인트를 찍는데 로아이드가 빠른 놈부터 해서 스캔, 결과 냈지 않습니까? 벌써 복잡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죠? 근데 결합 인덱스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꽂힙니다. 바로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딱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이퀄일 때 유리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합 인덱스에서 항상 이퀄일 때 유리하다. 만약 지금 이퀄이 아니고 레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주 쓰고 이퀄로 우리가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를 싹싹 가져올 때는 결합 인덱스가 상당히 좋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항상 이퀄만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코딩하다 보니까. 항상 범위로 우리가 가져오는 건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결합 인덱스가 좋은지 아니면 인덱스 머지를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결합 인덱스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이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상 조건문을 만들 때 컬럼 1이 항상 이퀄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먼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얘를 먼저 포인트를 찾아서 바로 그 다음 거를 그냥 레인지 스캔하면 되거든요. 근데 컬럼 1이 이퀄이 아니고 항상 레인지로 그냥 거기 우리가 셀렉션 한다. 통상 보면 혹시 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 보면은 국민은행에 계좌가 본인 계좌가 2개가 있어요. 항상 계좌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개씩. 그러면은 인덱스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좌번호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계좌번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좌에 입금인지 출금인지 전체인지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수에 맞게끔 항상 먼저 셀렉션 되고 레인지가 짧고 그 값을 먼저 앞으로 당겨서 결합 인덱스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뷰를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프라이머리 키가 자동적으로 인덱스를 생성한다. 네. 프라이머리 키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가장 우리가 공포도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말고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뭐 유닉 인덱스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불러 쓰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프라이머리뿐만 아니고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플러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 우리 결합 인덱스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업무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다음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이거 뭐 좀 많이 이해 가십니까? 좀 많이 이해하셨어요? 어렵죠? 실제 안 써보고 이렇게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우리가 코딩했을 때는 이게 근데 인덱스 이거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는 반드시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옵티마이즈가 어떤 플레이를 내는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심화 비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든 인덱스를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타는지 안 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B를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집어넣고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셀렉션 해올 수 있는, 말 그대로 3초 이내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플랜을 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코딩을 하더라도 진짜 나이스한. 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개발자는 이게 뭐 아티스트다. 뭔가 예술을 뭐 코딩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문장 하나를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코딩을 잘하는 이 친구들의 이 전공을 보면 수학과나 통계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잘 짜요. 이미 딱 그런 논리가 딱 써가지고 진짜 이 프로그램 이렇게 딱 코딩한 거 딱 보면은 진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보면은 정산 전공했는 그 완전 이거는 오히려 더 수학과 통계학과 이런 친구들이 코딩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부장님 무슨 과세요? 저도 전산은 전공했는데 영 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사실 좀 바꿔요. 한 5분만 쉬었다 그러면